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북미 예. 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의도가 네네. 뭘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음, 차원에서 풍계리 핵시설의 폐쇄를 공개하겠다. 음, 그것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관련된 언론인들도 보여주겠다. 이 부분은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정확하게 좀 먼저 공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판 자체를 끌고 가겠다. 음,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번 그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살라미식 해법이다. 그러니까 뭐 살라미를 자르듯이 조각조각으로 접근해서 하나를 내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식의 해법. 뭐 이런 걸 네네. 북한이 포기했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음, 현재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대체적인 지금 입장이 좀 정리되고 있는 것은, 네. 살라미식 해법보다는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압축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나서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핵 문제를 실제 비핵화의 어떤 실행 단계에서 좀 더 잘게 잘게 쪼개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들을 서로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과거에는 음, 그 이야기들이 많이 네네. 됐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상당한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가다가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좀 더 압축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북한이 행동을 이미 시작을 했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또 화답하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일단은 남북 양국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가 됐다고 해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일각의 네, 비판도 사실 있잖아요, 교수님. 네, 네. 현실적으로 북미 회담 전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음, 말씀드리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아, 디딤돌 역할을 한다. 예, 또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 허심탄회한 대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도보다리에서의 그 단독 회담도 역시 비핵화 문제에 집중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대화의 그 남북 간에 최대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고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충분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가면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음,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네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어차피 추상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음, 그렇지만 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고 북한 네네. 언론도 이제 그것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추상적인 수준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음.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공식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은 구체적인 일정 이런 건 북미 대화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이번 회담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75분 동안 역대 최대 길이라고 최장 길이라고 하는데 전화 네네. 통화를 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전 네네. 과정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건 뭐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는 매우 돈독하고 아주 긴밀하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 특히 정영 안보실장이 우리 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미국 쪽에서 이제 볼튼
지금 내정자, 네. 볼튼 지금 이제 안보 보좌관이죠. 예, 예.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국면 자체를 한미 간의 협의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빈틈없이 지금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상당히 흐름 자체가 좋다.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열기가 식지 않게 최대한 빨리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6월 초나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도 트럼프 대통령은 3, 4주 안에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직접 자신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조속히 그렇게 개최자. 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5월 말 개최 가능성이 한층 무르익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본다면 미국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이번에 어쨌든 비핵화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판문점 선언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뭐 여기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떤 후속 네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국내적으로 저는 국회 동의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남북의 중요한 합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국회에서 그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대북 정책 또는 판문점 선언의 어떤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역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면서 비핵화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네.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부터가 굉장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 4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